안녕하세요. 마이리라입니다. 전 세계의 국기에 새겨진 이미지와 상징하는 저마다의 역사, 정치, 문화가 묻어나는 의미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에 담긴 별의 의미입니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수많은 국기에는 해와 달, 별이 그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우주와 연결되며 하늘을 바라보며 꿈과 기원을 담아온 증거이기도 합니다. 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희망과 자유, 통합과 독립, 종교와 지역 정체성까지 담아내는 강력한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기 속 별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치적 의미를 응축한 상징 언어이자 국민의 이상과 염원을 담은 우주의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별이 가장 많은 국기를 시작으로 각 나라 국기에 새겨진 별의 개수와 배치,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역사와 이야기를 하나씩 음성 AI 오버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깊이 파고드는 시간, 더 딥다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밤하늘의 별들이 어째서 그렇게 많은 나라의 국기에 내려와 앉았는지 그 비밀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미국 성조기부터 중국의 오성홍기까지 정말 곳곳에서 별 문양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칼 세이건도 코스모스에서 수많은 국기엔 해와 달과 별이 있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파헤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뉴스 컬럼도 있고요. 국기 디자인 규칙을 다루는 백과사전 자료, 위키백과 정보들. 예를 들면 브라질이나 호주 같은 특정 국기 정보요. 나 위키백과 정보까지. 네, 그리고 국기 디자인 연구 논문의 일부 표도 참고했고요. 또 재미있는 건 레딧 커뮤니티 글에서 사람들이 국기 디자인 순위를 매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준비하셨네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국기에 별이 많네 이걸 넘어서서요. 그 별들이 품고 있는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기 디자인 전반에 나타나는 어떤 상징체계 이런 걸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국기를 볼 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국기에 별을 그려놓은 걸까요? 이게 단순히 예뻐서만은 아닐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여러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별이 가진 그 보편적인 상징성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상징성이라면요? 그러니까 별은 보통 희망, 길잡이, 빛, 인간의 열망 같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아하. 뉴스스페이스 칼럼에서 인용한 칼 세이건의 말처럼 별은 국경을 넘어선 공통된 경외감을 주는 우주의 상징인 거죠. 분석 심리학자 칼 융도 별을 무의식 속 길잡이 역할을 하는 원형적 상징으로 봤고요. 확실히 그렇죠. 밤하늘의 별 보면서 길 찾고 소원 빌고 하는 건 인류의 아주 오랜 문화였으니까요. 왠지 모르게 마음을 끄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이 바로 천체와의 연결성이라는 두 번째 이유와도 딱 맞닿아 있습니다. 별은 그 신비로운 우주,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 여겨졌고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탐구심을 자극하죠. 탐구심이요? 네, 칼 세이건이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은 별을 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동시에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다고 했고요. 이런 말들처럼 별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랄까, 아니면 우주적인 이상 같은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상이나 미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징인 셈이죠. 와, 정말 우주적인 스케일의 이야기네요. 그러면 종교적인 의미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도 많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 외 세 번째 이유인데요. 이슬람 문화권 국기에서 자주 보이는 초승달과 별, 또 이스라엘 국기의 다윗의 별처럼 종교적 신념이 반영된 경우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네네. 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나 혁명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별을 희망과 자유, 또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엘리노어 루스벨트가 별을 보라, 그곳에 우리의 운명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요. 의미심장하네요. 네, 특히 이제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했던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노동자나 인민의 단결 이런 걸 상징하면서 별을 사용한 사례도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별 하나에도 정말 다양한 칭의의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럼 국기에 그려진 별의 개수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가장 별이 많은 국기는 역시 미국인가요? 50개 맞죠? 네, 맞습니다.
미국 성조기에는 무려 50개의 별이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50개 주를 상징합니다. 연방 국가로서 각 구성원을 동등하게 나타내는 방식인 거죠. 주가 늘면 별도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개. 와, 정말 많네요. 혹시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별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던데요? 네, 그럼요. 미국 다음으로는 27개의 별을 가진 브라질이 있습니다. 27개요? 네, 26개 주와 1개의 연방구를 나타내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12개의 별로 국가 발전과 새 시대를 상징하고요. 베네수엘라는 8개의 별이 있는데 독립 당시 7개 주랑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를 기리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아, 영웅까지? 네. 그레나다라는 나라는 7개의 별로 수도랑 6개 행정구역 그리고 국가적인 단결을 상징하고요. 이렇게 별의 개수가 국가의 행정구역이나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듣고 보니 브라질 국기의 별 배치가 아주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그게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면서요. 아, 네,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브라질 국기 속 27개의 별은 그냥 무작위로 뿌려진 게 아니라 공화국 선포일인 1889년 11월 15일 오전 8시 30분에요. 당시 수도였던 리우데자네이루의 하늘에 실자로 떠있던 별자리를 찬국이에 투영한 모습입니다. 와, 찬국에 투영했다고요? 네. 그래서 각 별이 특정 주나 연방구라 상징하고 심지어 실제 별의 밝기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탄생 순간을 밤하늘에 그대로 새겨 넣은 셈이죠. 와, 정말 로맨틱하면서도 국가적 정체성을 잘 담아낸 디자인이네요. 그럼 중국 국기의 오성홍기, 그 별 5개도 아주 유명한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 국기의 별들은 좀 더 정치적인 상징성이 강합니다. 가장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고요. 그 주위를 둘러싼 4개의 작은 별은 각각 노동자, 농민, 소자산 계급, 그리고 민족자산 계급을 나타냅니다. 4가지 계급이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4개의 작은 별 끝이 모두 큰 별의 중심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공산당의 영도 아래 모든 계급 인민이 단결한다. 이런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 배치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네요. 별의 개수와 배치가 국가의 구조나 이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군요. 네. 그렇다면 별이 딱 하나만 있는 국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 하나의 별에도 분명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단 하나의 별 역시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국기의 별은요. 과거에 소말리아 민족이 흩어져 살던 5개 지역의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지역의 통일? 네. 그리고 베트남 국기의 황금색 별은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청년 이렇게 5계층의 단결을 상징하죠. 북한의 붉은 별은 공산주의를, 터키의 별은 이슬람을,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은 유대 민족과 종교를, 또 모로코의 별, 그간 솔로몬의 인장이라고도 하는데 지혜와 평화를 상징하는 등 단일별만으로도 국가의 핵심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특정 별자리, 그러니까 남십자성이 들어간 국기들도 폐 있다는 자료가 떠오르네요.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아, 네. 남십자성, 즉 남십자자리 크룩스는 남반구 하늘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북반구에 북극성이 있다면 남반구에는 남십자성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길잡이 역할. 네, 청구의 남극을 찾는 지표가 됩니다. 88개 별자리 중에서 면적은 가장 작지만 밝은 별들이 십자 모양으로 딱 모여 있어서 눈에 아주 잘 띕니다. 1등성 별도 2개나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의 국기에 자주 등장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사모아, 파푸아 뉴기니처럼 남태평양이나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의 국기에서 이 남십자성을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는 남반구 국가다 이걸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이죠. 참고로 이 남십자성은 북반구 중위도인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남쪽인 이어도 정도에서나 간신히 보일까 말까한 별자리예요. 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낯선 별자리일 수 있겠군요. 근데 그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국기에 그려진 남십자성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표현 방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호주 국기에는 총 6개의 별이 있는데 그중 5개가 남십자성을 구성해요. 근데 4개는 칠각별이고 가장 어두운 엡실론 별은 오각별로 표현해서 실제 밝기 차이를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나머지 큰 별 하나는 연방의 별이고요. 아, 각의 개수가 다르군요. 그렇죠. 반면에 뉴질랜드는 남십자성의 주요 4개 별만 붉은색 오각별로 표시하고 그 엡실론 별은 생략했습니다. 뉴질랜드는 4개만. 네. 그리고 브라질 국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27개 별 중 일부로 남십자성이 포함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 방향이 호주나 뉴질랜드 국기와는 반대라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요. 왜 그렇죠? 이게 하늘을 올려다본 모습이 아니라 천구의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본 모습을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이에요. 관점의 차이죠. 아하. 같은 별자리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 재미있네요. 와, 별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훌쩍 가는데요. 별 말고 혹시 다른 천체들도 국기에 등장하나요? 그럼요. 달과 태양도 아주 인기 있는 상징입니다. 초승달은 터키, 파키스탄, 알제리 같은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국기에도 들어가죠. 팔라우나 라오스처럼 보름달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름달도 있군요. 네. 태양은 일본의 일장기가 가장 유명하고 아르헨티나의 5월의 태양,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의 태양 문양 등 정말 많은 나라에서 빛, 에너지, 생명력 이런 걸 상징하면서 사용됩니다. 하늘의 상징들이 정말 국기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요. 국기의 색깔이나 형태는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국기의 색과 형태 역시 아주 중요한 시각 언어입니다. 조선대학교 연구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국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색은 단연 빨강, 하양, 파랑이더라고요. 아, 역시 그 세 가지군요. 네, 아마 당신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초록, 노랑, 검정 순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색깔들이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물론 나라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일반적인 경향성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대체적인 상징성이 있긴 합니다. 빨강은 주로 혁명이나 용기, 희생의 피를 뜻할 때가 많고요. 하양은 평화, 순수, 결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랑은 하늘, 바다, 자유, 충성 등을 상징하고요. 초록은 자연, 농업, 희망 또는 이슬람교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노랑은 태양이나 부, 광명, 지혜 등을, 검정은 국민의 강인함, 과거의 투쟁 혹은 애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말 일반론이고 예를 들어 중국 국기의 빨강은 혁명, 노랑은 광명이자 황인종을 뜻하고 브라질 국기의 초록은 살림, 노랑은 광물을 의미하는 것처럼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정 지역 국가들끼리 비슷한 색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도 흥미롭던데요. 범슬라브색이나 그런 것들이요. 아, 네 맞아요. 일종의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을 색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하양, 파랑, 빨강 조합의 범슬라브색은 러시아 국기에서 유래해서 세르비아 같은 슬라브계 국가들에서 많이 보이고요. 러시아 영향이군요. 그렇죠. 빨강, 하양, 검정, 초록 조합의 범아랍색은 이집트, 이라크 등 아랍 민족주의를 상징하고요. 또 빨강, 노랑, 초록, 때로는 검정까지 포함하는 범아프리카색은 에티오피아 국기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과 연대를 상징합니다. 와, 색깔에도 그런 깊은 역사가 숨어 있군요. 반대로 정말 보기 드문 희귀한 색깔도 있을까요? 국기에서 잘 안 쓰이는 색이요? 네, 대표적으로 보라색이 그렇습니다. 현재 국기에 보라색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나라는 도미니카 연방 정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라색이요? 왜 그렇게 드물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보라색 염료가 특정 소라에서 아주 극소량만 추출되는 엄청나게 비싼 귀족 전용 색깔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색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네, 나중에 염료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때는 이미 대부분의 국기 디자인이 정착된 후라서 보라색에 널리 쓰이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분홍색이나 회색, 갈색 등도 국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색이죠. 보라색에 그런 부밀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색깔 외에 국기의 모양이나 비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직사각형인 것 같긴 한데. 네, 형태와 비율도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국기가 직사각형이지만 예외도 있죠. 가장 유명한 건 네팔 국기인데요. 유일하게 깃발 2개를 겹쳐놓은 듯한 독특한 삼각형 모양입니다. 아, 네팔 국기 특이하죠. 네, 그리고 스위스와 바티칸 시국은 정사각형 국기를 사용하고요. 이런 독특한 형태 때문에 네팔 국기는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
가장 특이한 국기로 자주 언급되면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하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직사각형 국기들도 가로 세로 비율이 다 다르다고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나라마다 다릅니다. 가장 흔한 비율은 3대2 비율인데요. 한국, 중국, 프랑스 등 약 90개국 정도가 사용합니다. 3대2가 제일 많군요. 네, 그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영연방 국가들은 2대1 비율을 주로 쓰고요. 한 53개국 정도 됩니다. 독일, 벨기에 등은 5대3 비율을 사용하고요. 한 19개국 정도요. 비율도 다양하네요. 네, 심지어 미국의 19.10이나 카타르의 28.11처럼 아주 특이한 비율도 있습니다. 이런 비율 차이에도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과 관계가 깊었던 라이베리아 같은 나라는 미국과 같은 19.10 비율을 쓰고, 과거 영국 식민 지역가나 구소련 영향권 국가 중에는 2대1 비율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국기의 모든 요소에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럼 색깔, 별, 천체, 형태 외에 또 어떤 상징들이 국기에 등장하나요? 이제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다양합니다. 다 열거하긴 어렵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유형으로 묶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힘과 역사를 상징하는 요소들입니다. 힘과 역사요? 네, 스페인이나 멕시코 국기에 들어가는 아주 정교한 문장, 코트 오브 암즈 같은 거예요. 스리랑카의 칼을 든 사자나 부탄의 용 같은 동물 상징도 여기에 속하죠. 심지어 모잠비크 국기에는 현대적인 소총, AKM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소총이요? 정말 의외인데요. 네, 저도 좀 놀랐는데 독립투쟁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둘째로는 자연과 영토를 나타내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단풍잎이나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식물, 또는 키프로스처럼 나라의 지도 모양을 그대로 넣은 경우도 있죠. 지도 모양도 있군요. 네, 셋째는 이념과 신념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쓰인 샤하다, 그 이슬람 신앙 고백 문구처럼요. 아니면 브라질 국기에 질서와 진보라는 표어처럼 문자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과거 공산권 국가들의 낫과 망치처럼 특정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도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유형별로 보니 훨씬 정리가 되네요. 국기라는 그 작은 사각형 안에 정말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십자 문양, 기독교, 다양한 줄무늬, 삼색기 등 왕관, 군주제, 전통 모자, 문화 등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각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기는 그 자체로 한편의 압축된 역사서이자 문화 지도인 셈이죠. 네, 오늘 국기에 숨겨진 별들의 의미에서 시작해서 남십자성 이야기, 그리고 색깔, 비율, 문양에 이르기까지 정말 깊이 있는 탐구를 해봤습니다. 국기의 별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 희망, 통합, 역사적 사건 같은 복합적인 의미를 품고 있었고요. 그렇죠. 남십자성처럼 특정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했죠. 또 흔한 색부터 보라색처럼 아주 희귀한 색까지 그 사용 빈도와 상징 뒤에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숨어 있다는 점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기는 한 나라의 얼굴이자 그들의 이야기와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시각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국기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을 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속한 공동체, 예를 들어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 모임, 혹은 당신 자신만의 어떤 신념을 나타내는 깃발을 디자인한다면 어떤 상징과 색깔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한 번쯤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가치관을 돌아보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칼세건이 코스모스에서 그랬죠. 수많은 국기엔 해와 달과 별이 있다고요. 정말 생각해보면 밤하늘의 별, 이게 세계 여러 나라 국기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상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쁘라고 넣은 장식 그 이상이죠. 강가라가 걸어온 그 역사,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앞으로 꿈꾸는 미래 같은 것들을 그 작은 천 안에 다 담아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국기에 별을,
그리고 또 하필 별을 사용하는지, 또 그 별들이 어떤 의미들을 품고 있는지 이걸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마침 청취자 한 분께서 이 주제랑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묶어서 보내주셨어요. 아, 네네. 뉴스페이스 기사도 있고요. 또 나무위키에 있는 국기 형패나 그 남십자자리 관련 정보들,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다문화미술교육 연구 논문 일부 발췌한 것도 있고, 또 레딧 커뮤니티 아시죠? 거기 국기 디자인 토론 글이랑 관련 위키백과 자료들까지요. 아주 다양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자료가 정말 풍성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 바탕으로 국기에 나오는 별의 어떤 보편적인 상징성부터 시작해서 특정 국가에서는 그 별이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호주나 브라질 국기처럼요, 남십자선 같은 특정 별자리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까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속에 숨어있는 맥락들, 또 재미있는 사실들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별이라는 상징을 선택했을까 하는 점인데요. 우주에는 뭐 행성도 있고 해성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별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상징성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별은 어두운 밤에 길을 밝혀주는 길잡이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희망, 또 뭔가 숭고한 염원,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보내주신 그 뉴스스페이스 기사에서도 칼 세이건은 별을 지구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우주의 상징이다, 이렇게 봤고요. 심리학자 칼 융은 또 무의식 속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원형적인 상징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별이라는 상징의 힘이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하늘을 보면서 품게 되는 인류 공통의 어떤 거대한 이상이나 꿈, 이런 걸 대변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나 뭐 정치 이념 같은 땅에 발딛고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도 있다는 점이요. 정말 뭐랄까 다재다능한 상징이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주, 그 천체와의 연결성을 또 들 수 있어요. 별은 인간이 항상 궁금해하고 동경해온 그 미지의 우주와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죠. 고대부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이건 또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뉴스스페이스 기사에서 인용한 칼 세이건의 유명한 말,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이 말 있잖아요. 네. We are made of star stuff. 네, 맞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사실마저도 별이 우리 존재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죠.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도 별을 보는 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동시에 또 얼마나 큰 호기심을 가진 존재인지 깨닫게 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비전이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이런 우주적인 스케일과 연결짓는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셋째로는 역사적인 혹은 종교적인 배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터키나 파키스탄 국기에 있는 초승달과 별, 이건 이슬람 세계를 상징하는 아주 오래된 표식이고요. 네. 또 이스라엘 국기의 다윗의 별은 유대교, 그리고 유대민족 정체성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그 독립 투쟁 과정에서 별을 희망과 자유의 상징으로 국기에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그 뉴스스페이스 기사에서 엘리노 루스벨트의 말을 인용했던데, 네. 별을 보라, 그곳에 우리의 운명이 있다는 말처럼요. 별은 미래를 향한 국가적인 열망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강력한 상징, 별을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볼까요? 한 가지 방식은 별의 개수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국기의 별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딘가요? 네, 이건 뭐 단연 미국이죠. 미국. 성족이 Stars and Stripes라고 하잖아요. 네. 무려 50개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의 50개 주를 각각 상징하는 거죠. 네, 50개. 그리고 2위는 브라질입니다. 국기에 총 27개의 별이 있는데요. 이거는 브라질의 26개 주와 1개 연방구, 그러니까 수도 브라질리아를 나타냅니다. 27개. 네, 근데 이 별들이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막 배열한 게 아니에요. 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위키백과하고 뉴스스페이스 기사를 보니까요, 이 별들이 브라질이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전환을 선포했던
그 역사적인 날 있죠. 네. 1889년 11월 15일 오전 8시 30분. 와, 시간까지요? 네, 바로 그 시각에 가온시 수도였던 리우데자네이루 하늘에 실제로 펼쳐졌던 그 별들의 위치를 천구에 있잖아요. 그 안쪽에서 본 모습 그대로 담은 거라고 합니다. 와, 그 정보는 정말 놀라운데요. 아니, 청취자분이 주신 자료에서 브라질 국기 별 배치가 그냥 별자리가 아니라 정확한 날짜와 시간의 한 해를 담고 있다는 걸 딱 알게 되니까 국기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무슨 역사의 한순간을 딱 포착한 타임캡슐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네, 그렇죠. 국가가 탄생한 그 순간의 밤하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해 놓은 셈이죠. 네. 이어서 보면 3위는 12개의 별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인데요. 이건 국가의 발전과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4위는 베네수엘라, 8개의 별이 있습니다. 8개. 네, 원래는 독립선언에 서명했던 7개 주를 상징하는 7개 별이었는데 2006년에 그 남미 독립의 영웅 시몬 볼리바르를 기리기 위해서 별 하나가 추가됐다고 해요. 그래서 8개가 됐군요. 네, 그리고 5위는 카리브해 섬나라 그레나다인데 7개 별이 있습니다. 중앙의 큰 별은 수도, 그리고 테두리의 6개 별은 6개의 행정교구를 나타내면서 국가의 단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별 개수가 많은 것도 인상적인데 근데 때로는 별 개수가 오히려 적더라도 그 배열이나 담긴 의미 자체가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오성홍기죠. 붉은 바탕에 노란 별 5개가 있잖아요. 네, 5개. 가장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고요.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싼 4개의 작은 별은 각각 노동자, 농민, 소자산 계급, 그리고 민족 자산 계급을 나타냅니다. 모든 작은 별들이 큰 별을 향해 있잖아요. 그 배치가 공산당의 영도 아래 전 인민이 단결한다는 의미를 아주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정을 랜송이라는 분이 디자인했고 초기도안에는 큰 별 안에 그 공산주의 상징인 낫과 망치도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종안에서 그 상징이 빠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또 뭔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그런 직접적인 상징을 뺀 것이 당의 영도와의 단결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좀 더 보편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사실 기록상으로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디자인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는 건 뭐랄까 좀 더 넓은 통합을 꾀하거나 아니면 상징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들려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아하. 아마 낫과 망치가 없어도 별들의 그 배열만으로 충분히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나라들 좀 더 보면요. 별 5개를 가진 싱가포르는 민주주의, 평화, 진보, 정의, 평등이라는 5대 건국 이상을 나타내고요. 5개. 네. 별이 하나인 경우도 그 의미는 아주 강력합니다. 베트남의 별은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청년의 단결을 상징하고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은 유대교와 민족적 정체성을, 북한의 붉은 별은 공산주의 혁명과 애국심을 나타내죠. 네. 그리고 터키의 별은 이슬람과의 역사적 연결성을, 소말리아의 별은 과거 소말리족이 거주했던 5개 지역의 통일 염원, 그리고 또 독립을 도왔던 유엔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별 하나 혹은 뭐 몇 개의 별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역사와 이념 그리고 염원을 담아내고 있네요. 그런데 별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특정 별 무리, 그러니까 별자리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남반구 국가들 국기에서 남십자성이 자주 보인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네, 맞습니다. 남십자 자리, 크락스라고 하죠. 남반구 하늘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별자리 중 하나이고 또 아주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보내주신 나무 위치 자료를 보니까 국제천문연맹이 공인한 88개 별자리 중에 크기는 제일 작다고 해요. 제일 작아요? 네, 그런데 1등성 별 2개를 포함해서 밝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눈에는 아주 잘 띄죠. 북반구에 북극성이 있다면 남반구에서는 이 남십자성으로 천구의 남극을 찾는 데 사용돼서 옛날 항해자들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별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남반구 국가들의 어떤 정체성과 연결이 되는 거군요. 어떤 나라 국기에 등장하나요? 가장 유명한 건 역시 호주 국기죠. 호주 위키백과 정보를 보니까 왼쪽 위에 영연방 소속임을 나타내는 유니언잭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연방의 별, 커먼웰스 스타라고 부르는 큰 칠각별이 있어요. 칠각별이요? 네, 칠각. 이게 호주를 구성하는 6개 주하고 특별자치구를 상징하는데요. 원래 1901년 연방 출범 때는 육각별이었대요. 그러다가 1908년에 파푸아 준주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칠각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역사가. 그리고 국기 오른쪽 절반을 차지하는 게 바로 남십자성입니다. 5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밝은 4개는 칠각으로 표현하고 상대적으로 좀 어두운 엡실론 별만 오각으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에요. 네, 그렇군요. 이웃나라인 뉴질랜드 국기에도 유니언 잭이랑 남십자성이 있긴 한데 호주 국기랑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점을 뒀습니다. 나무위키 국기 형태 문서를 보면 뉴질랜드 남십자성은 별이 4개뿐이고요. 아, 4개? 네, 그리고 별 색깔이 빨간색이고 흰색 테두리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 국기에 27개 별 안에도 남십자자리가 아주 비중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 국기의 별들은 리우데자네이루 하늘을 그 천구 안쪽에서 본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게 보는 남십자성의 그 좌우 방향하고 반대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하죠. 남십자자리 나무위키 자료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그 외에도 파푸아뉴기니 국기에는 남십자성이랑 함께 극락조가 그려져 있고요. 사모아 국기에도 남십자성이 그려져 있는 등 여러 남태평양 국가들이 이 남십자성을 통해서 남반구 국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길잡이별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자료에 보니까 남십자자리 근처에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가짜 십자가, false cross라는 것도 있다고 나오던데요. 아, 네, 맞아요. 옛날 항해사들 밤에 방향 찾을 때 이것 때문에 고생 꽤나 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남십자자리 나무위키 설명에 나오듯이 돛자리 벨라하고 용골자리 캐리나 별들로 이루어진 성군인데요. 모양이 남십자성이랑 정말 비슷해요. 심지어 크기는 더 커서 혼동하기가 아주 쉽죠. 별 밝기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진짜 남십자성은 좀 더 작고 오밀조밀 모여있고 또 엡실론 크루시스라는 5번째 별이 그 십자가 형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런 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뭐 숙련된 항해사들은 이런 차이를 잘 알고 있었겠죠. 아, 그렇군요. 호주 국기의 연방별이 육각에서 칠각으로 바뀐 이야기나 또 남십자성과 가짜 십자가 이야기처럼 국기 디자인에는 별 말고도 정말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네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 국기가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징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이왕 국기 얘기하는 김에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다른 디자인 요소들도 잠깐 짚어볼까요? 예를 들면 뭐 형태나 색깔 같은 것들이요. 아, 좋습니다. 국기 형태부터 보면요, 뭐 압도적으로 직사각형이 많죠. 근데 그 나무위키 국기 형태의 자료를 보면 가로 세로 비율은 생각보다 꽤 다양해요. 아, 비율이요? 네, 가장 흔한 비율은 3.2인데 우리나라, 중국 포함해서 약 90개국이 사용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과거 영연방 국가들, 북한 같은 곳은 2.1 비율을 많이 씁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또 5.3 비율을 쓰고요. 다 다르네요. 네, 이런 비율 차이가 때로는 역사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예를 들면 영국 해군 군기에서 유래한 2.1 비율이 영연방 국가들에 퍼진 것처럼요. 아하. 그리고 좀 특이한 형태로는 스위스랑 바티칸 시국의 정사각형 1.1 국기가 있고요. 네팔 국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사각형이 아니죠. 힌두교 사원 지붕 모양을 닮은 2개의 삼각형 깃발을 겹쳐놓은 듯한 아주 독특한 형태입니다. 아, 맞아요. 네팔 국기 특이하죠. 색상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똑같은 빨강 같아도 나라마다 법으로 딱 지정된 표준 색상값, 뭐 팬톤값 같은 게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 조선대 논문 자료하고 나무위키 자료를 종합해 보면 가장 흔한 색은 역시 빨강, 하양, 파랑이고요. 그 다음으로 초록, 노랑이 많이 쓰입니다. 반면에 보라색을 과거에 그 염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왕족이나 아주 최고 권력층의 상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국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 보라색이 그래서 귀했군요. 네, 그 도미니카 연방 국기에 있는 앵무새 그림의 보라색이 아주 조금 쓰인 게 거의 유일한 예외죠. 회색이나 분홍색도 국기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색이고요. 그 보라색 염료가 무슨 특정 소라 수천 마리를 잡아야 겨우 조금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그렇게 희귀하고 권력과 연결되었는지
확실감이 나네요. 그렇죠. 정말 국기의 색상 하나에도 그런 역사적인 기술적인 배경이 다 담겨 있군요. 네. 그리고 지역별로 선호하는 색 조합도 흥미로웠어요. 뭐 슬라브 국가들의 범슬라브색, 하양, 파랑, 빨강, 아랍 국가들의 범아랍색, 초록, 하양, 검정, 빨강, 아프리카 국가들의 범아프리카색, 빨강, 노랑, 초록 또는 빨강, 검정, 초록 이런 것들이요. 아, 네, 맞습니다. 이런 공통된 색상 팔레트가 그 지역 국가들의 어떤 문화적, 역사적 유대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색상 조합은 종종 독립운동이나 지역 통합운동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국기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다 보니까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그 레딧 스레드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관적으로 최고의 국기, 최악의 국기 이런 걸 뽑는 토론도 활발하더라고요. 아, 재밌네요. 네, 한 사용자가 카리브의 섬나라 세인트 루시아의 그 하늘색 바탕에 산봉우리 디자인 이걸 최고로 꼽았는데 반면에 복잡한 문장이 들어간 벨리즈 국기는 최하위로 평가했더라고요. 역시 뭐 미적 기준은 정말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하, 그렇죠. 취향은 다 다르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청취자 여러분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 국기라는 건 단순한 깃발 조각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염원까지 담아낸 아주 복합적인 텍스트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별이라는 상징은 하늘을 향한 인류의 보편적인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각 나라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연결하는 정말 놀라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기에 담긴 상징, 특히 별의 이런 여러 겹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아주 흥미로운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다음에 어떤 나라의 국기를 보게 되신다면 특히 그 안에 별이 그려져 있다면요. 잠시 멈춰서 그 별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또 어떤 염원을 담아서 저렇게 반짝이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즐거운 지적 탐험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는 국기에 왜 별이 많이 등장하는지, 그 보편적인 상징성부터 역사적, 종교적 맥락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50개 별, 브라질의 27개 별처럼 별의 개수로 의미를 전달하는 나라들부터 또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별의 배치와 개수 하나하나에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함축한 나라들까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따라가 봤죠. 네, 그리고 또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등 여러 나라 국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남십자성 이야기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상징이 어떻게 특정 지역의 정체성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국기의 형태나 색상 같은 다른 디자인 요소들에도 아주 흥미로운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보면서 국기라는 상징 체계가 얼마나 풍부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국기가 종종 하늘과 우주의 상징을 빌려와서 국가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주 먼 미래에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면 그때 인류 공동체 혹은 각 행성 정착지의 깃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지구의 그 푸른 모습이나 아니면 떠오르는 지구가 새로운 상징이 될까요? 아니면 그 행성만의 독특한 천문 현상이나 지형 같은 것이 새로운 별처럼 깃발에 새겨질까요? 어쩌면 고향 행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범우주적인 상징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한번 자유롭게 미래의 깃발을 상상해 보시면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